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용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기업 아처 에비에이션, 티커 심볼로는 ACHR이죠. 이 기업에 대해 당신과 함께 아주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ACHR, 요즘 시장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죠. 맞아요. 저희가 살펴볼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처 에비에이션이 꿈꾸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그러니까 UAM 시대의 미래상과 또 현실적으로 어떤 과제들을 안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면밀하게 뜯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이게 단순히 하늘을 나는 자동차 이런 개념을 넘어서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교통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니까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기술 혁신은 어디까지 왔는지,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규제 승인 현황은 어떤지, 그리고 회사의 재무 상태는 튼튼한지, 경쟁사들은 누가 있고 어떻게 싸우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앞으로 넘어야 할 산, 즉 리스크는 무엇인지 이런 핵심 정보들을 좀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네,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워낙 새로운 분야이다 보니까 정보도 많고 또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럼 먼저 아처 에비에이션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제도권 진입을 위한 노력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처 하면 역시 미드나이트라는 이름의 EVTOL 항공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맞습니다. EVTOL, 그러니까 전기 동력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항공기. 아처의 미드나이트는 4인승으로 설계되었죠. 네, 4인승이고 특징이라면 소음이 적고 친환경적이라는 점. 그리고 제가 본 자료에서는 특히 그 10분 급속 충전으로 계속 운항할 수 있게 설계됐다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었어요. 아, 네. 그 10분 급속 충전, 이게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도심 내의 짧은 구간을 아주 빈번하게 오가야 하는 UAM 서비스 특성을 생각하면 이 빠른 충전 속도가 운용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항공기가 지상에 머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수익성이 높아지니까요. 배터리 기술, 특히 충전 기술이 EVTOL 산업의 성패를 가를 중요한 열쇠 중 하나라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처가 최근에 기술력을 더 강화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경쟁사였던 독일의 릴리움 아시죠? 그 회사의 핵심 특허를 약 300건이나 인수했다고요. 네, 저도 그 소식 봤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의 특허 인수였죠. 이게 단순히 특허 개수를 늘리는 차원을 넘어선다고 봐야 합니다. 아, 그래요? 구체적으로 어떤 특허들이길래 그런가요? 인수한 특허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특히 덕트펜 추진 시스템 관련 특허들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고전압 배터리 관리 기술 관련 특허들이고요. 덕트펜 치진 시스템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 기술인가요? 덕트펜은 기본적으로 프로펠러를 원통형 덮개, 즉 덕트로 감싼 형태인데요. 이게 소음을 줄이는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도심에서 운용해야 하는 UAM 특성상 소음 문제는 아주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리 빨라도 너무 시끄러우면 주민들 반발이 심할 테니까요. 네, 그리고 안전성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을 수 있고요. 고전압 배터리 관리 기술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EV톨의 심장인 배터리의 성능, 수명, 그리고 무엇보다 안전을 책임지는 핵심 기술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10분 급속 충전 같은 아처의 강점을 더욱 강화하고 또 앞으로 개발될 차세대 기체의 성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번 특허 인수는 단순히 경쟁사를 견제하려는 수준을 넘어서 아처가 장기적으로 기술적인 우위, 일종의 기술적 해자, 모트를 더 깊고 단단하게 파는 그런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춘 포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적 해자를 더 깊게 판다. 아주 흥미로운 비유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결국 하늘을 날려면 규제 당국의 허가가 필수적이잖아요. 이 부분이 사실 제일 어렵다고들 하던데요. 맞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이기 때문에 규제 당국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관련 자료들을 보면 아처가 미국 연방항공청, 그러니까 FAA로부터 이미 여러 인증을 받았다고 나오던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리고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궁금합니다. 단순히 서류 몇 장 통과했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바로 그 규제 통과 부분이 현재 아처가 가진 상당한 강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술 개발과 규제 통과, 이 두 개의 바퀴가 비교적 잘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거든요. 아, 두 바퀴가 잘 맞물려 돌아간다? 어떤 인증들을 받았길래요?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항공운송사업자 자격 인증이거든요. 파트 135요. 그게 있으면 바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고 운항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합니다. 파트 135는 아처라는 회사가 항공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절차, 안전기준 등을 갖췄다는 것을 FAA가 인정한 겁니다. 일종의 사업 면허 같은 거죠. 아하, 회사가 운영할 자격을 갖췄다는 거군요. 그럼 실제 비행기가 날아다니려면 또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비행기 자체에 대한 안전 인증, 즉 형식 인증, 타입 서티피케이션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건 뒤에서 리스크 부분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요. 어쨌든 파트 135 외에도 아처는 파트 145 인증도 받았습니다. 이건 항공기 정비 사업자 자격 인증이요. 정비 자격까죠? 그러니까 직접 운항하고 또 직접 정비할 수 있는 자격을 모두 갖췄다는 거네요. 네. 자체적으로 기체를 유지 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새로운 기체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정비 노하우나 부품 수급 등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체 정비 능력이 있으면 이런 문제에 좀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운영 자격에 정비 자격까지 또 있나요? 네, 심지어 파트 141 인증까지 받았습니다. 이건 자체적으로 조종사 훈련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에요. 와, 조종사 훈련까지요? 이건 정말 대단한데요? eVTOL 조종은 기존 헬기나 비행기 조종과는 또 다를 텐데 자체적으로 조종사를 양성할 수 있다는 건 큰 강점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새로운 기체에 맞는 최적화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장기적으로 조종사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운항 안전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파트 135, 145, 141 인증까지. 그럼 경쟁사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전 세계적으로 eVTOL을 개발하는 회사는 정말 많지만 FAA로부터 이 세 가지 운영 관련 인증을 모두 확보한 기업은 정말 손에 꼽습니다. 아처와 함께 가장 앞서 나가는 경쟁사인 조비 에비에이션 정도가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처는 단순한 기술 개발 회사를 넘어서 실제 UAM 서비스를 운영하고 유지 보수하고 심지어 조종사까지 훈련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착실하게 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확실히 시장 선도 그룹에 속해 있다는 강력한 증거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관문인 형식 인증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면 규제 당국과의 소통이나 준비 과정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줍니다. 좋습니다. 기술력 강화와 운영 자격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확실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럼 아처의 생존 전략은 검증된 기술력과 운영 능력을 동시에 그리고 빠르게 확보해서 시장을 선점한다. 뭐 이렇게 요약해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하는 모습이죠. 자, 그럼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돈 문제, 재무 상태와 성장 잠재력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자격을 갖췄다고 해도 결국 기업이 지속 가능하려면 재무적인 뒷받침이 필수적이니까요. 그렇죠. 특히 아처처럼 아직 본격적인 매출이 발생하기 전인 개발 단계 기업에게는 재무 건전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네, 그런데 자료를 보면 아처는 아직 실제 매출이 발생하는 단계는 아니에요. 계속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야 하니까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고요. 곧 발표될 2024년 2분기 실적 전망에서도 주당 순이익 EPS는 여전히 마이너스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그 점은 명확하게 인지해야 합니다. 아처는 미래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개발 단계 기업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의 영업 손실 자체는 사실 예상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손실 규모가 예상 범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혹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를 보이는지 여부겠죠. 비용 통제 능력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겁니다. 손실 규모의 추이와 비용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적자 상황 속에서도 정말 놀라운 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현금 보유량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아처가 현재 보유한 현금이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조 3천억 원이 훌쩍 넘는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현재 아처의 재무 상태를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영업 손실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억 달러 이상의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이어질 eVTOL 기체 개발 완료, 까다로운 형식 인증 과정, 그리고 초기 양산체제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상당 부분 이미 확보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0억 달러 이상의 현금이라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네요. 개발 단계 기업에게 이 정도 현금은 엄청난 안정감을 줄 것 같습니다. 불확실성이 높은 산업에서 일종의 든든한 재정적 완충 장치 혹은 방패를 가지고 있는 셈이네요. 네, 그렇죠. 시장의 변동성이나 예상치 못한 개발 지원 같은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을 유치했다는 것 자체가 투자자들이나 파트너사들이 아처의 기술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적자라는 리스크 노인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것을 상쇄할 만한 강력한 현금 보유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게다가 단순히 현금만 많은 게 아니라 이미 미래 매출을 확보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세계적인 항공사인 유나이티드 항공으로부터 이미 10억 달러 규모의 선주문을 확보했다는 소식이 있었잖아요. 아, 네. 유나이티드 항공과의 계약, 이것도 정말 중요한 성과입니다. 단순한 구매 계약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봐야 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단순히 비행기에 10억 달러어치 사주기로 약속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는 전 세계 항공 운송 산업을 대표하는 기업 중 하나가 아처의 미드나이트 기체와 그 사업 모델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거액을 베팅했다는 강력한 신뢰의 증표입니다. 이건 다른 잠재 고객이나 투자자들에게도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유나이티드가 산다고 하면 뭔가 다르긴 하겠네요. 둘째, 아직 실제 매출이 발생하지 않는 아처 입장에서 보면 이 10억 달러 선주문은 미래 매출에 대한 가시성을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건 향후 추가적인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 과정에서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확실한 주문이 있다는 건 큰 힘이 되겠네요. 네. 그리고 셋째, 이게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유나이티드 항공이라는 거대한 항공 운송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시너지 효과입니다. 사업 시너지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나이티드 항공이 가진 기존 노선 네트워크와의 연계, 공항 내에서의 이착륙 공간 확보, 예약 및 발권 시스템 통합, 마케팅 협력, 그리고 운항 및 정비 노하우 공유 등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합니다. 아처가 혼자서 처음부터 다 구축해야 할 것들을 유나이티드라는 강력한 파트너와 함께함으로써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거죠. 와, 들어보니까 정말 단순한 비행기 판매 계약이 아니네요. 사업 성공 가능성 자체를 높이는 아주 전략적인 파트너십이라고 봐야겠군요. 네, 맞습니다. 단순한 자금 확보 이상의 아처의 미래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계약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재무 상태는 분명 적자라는 리스크 요인이 있지만 10억 달러 이상의 풍부한 현금 보유고와 유나이티드 항공과의 10억 달러 선주문 계약이라는 강력한 미래 가치를 보여주는 요소들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현재로서는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자금 소진 속도나 추가 자금 조달 능력 등은 계속 지켜봐야겠지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서 아처 에비에이션이 뛰어든 이 UAM 시장 자체의 성장 전망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아무리 아처가 잘하고 있다고 해도 결국 시장 자체가 커지지 않으면 성장의 한계가 있을 테니까요. 이 판이 정말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는 곳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결국 기업의 가치는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성장성과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UAM 시장 전망 어떻습니까? 장밋빛 전망이 많은 것 같긴 한데요. 네,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전 세계 UAM 시장에 대한 전망은 정말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시장 조사 기관들이 앞다투어 매우 긍정적인 예측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폭발적이라고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를 들어 한 분석 자료를 보면 2030년까지 전 세계 UAM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이 무려 54.9%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54.9%요? 연평균으로요? 와, 이건 정말 엄청난 성장 속도인데요. 일반적인 산업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잖아요. 그렇죠. 연평균 성장률이 50%를 넘는다는 것은 시장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건 예측치이고 실제 성장 속도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만큼 잠재력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는 거죠. 2030년까지 연평균 54.9%? 그럼 그 이후 장기적인 전망은 어떻습니까? 더 장기적으로 보면 2040년에는 이 UAM 시장의 전체 규모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300조 원 이상으로 커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1조 달러, 1,300조 원이요. 정말 천문학적인 규모네요. 현재 글로벌 항공시장 전체 규모와 비교해도 상당한 수준 아닌가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의 극심한 교통체증 문제, 그리고 친환경 이동수단에 대한 수요 증가, 관련 기술의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할 때 UAM이 미래 도시교통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 해결, 친환경, 기술 발전, 이런 메가 트렌드와 맞물려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군요. 네, 그런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이 열리고 있는 초기 단계에 아초에비에이션이 지금까지 보여준 기술 개발 성과, FAA 인증 과정에서의 진척,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과의 대규모 계약 같은 가시적인 성과들을 바탕으로 초기 시장을 성공적으로 선점할 수만 있다면 현재의 재무 상태나 기업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성장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아처와 같은 UAM 기업들에 대한 높은 기대감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평균 54.9% 성장, 2040년 1조 달러 시장. 네, 확실히 잠재력은 어마어마하네요. 하지만 이렇게 매력적인 시장이라면 당연히 경쟁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아처 외에도 이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는 다른 플레이어들이 많을 텐데요. 경쟁 환경은 어떻고 아처는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떤 차별화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당연히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UAM 시장은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봐야죠.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는 누구일까요? 역시 조비 에이비에이션인가요? 네, 현재로서는 조비 에비에이션, 티커 심볼 JOBY를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경쟁자로 꼽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 자료에서도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고요. 조비 에이비에이션, 어떤 면에서 아처와 비교되나요? 아처와 조비는 현재 FAA 인증 절차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선두 그룹입니다. 기술력, 자금력, 그리고 상용화 준비 속도 면에서 다른 후발 주자들보다는 확실히 한 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죠. 시장 선점을 위해 정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 마라톤 경기 초반에 선두 자리를 놓고 다투는 두 선수 같다고 할까요? 마라톤 초반 선두 다툼. 비유가 적절하네요. 그럼 조비 외에 또 주목할 만한 경쟁사들은 없나요? 물론 있습니다. 앞서 잠깐 언급했던 독일의 릴리움, 그리고 영국의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유럽의 강자들이 있고요. 이들 역시 상당한 기술력과 투자 유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eVTOL 개발과 UAM 서비스 준비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릴리움,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유럽 회사들도 만만치 않군요. 정말 춘추전국 시대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아직 확실한 승자가 결정되지 않은 초기 시장이기 때문에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 방식도 조금씩 다르고 목표로 하는 시장이나 사업 모델도 차이가 있고요. 그렇다면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처는 어떤 전략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을까요? 특히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조비 에비에이션과 비교했을 때 아처만의 다른 점, 강점은 무엇일까요? 앞서 기술력과 파트너십을 잠깐 언급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제공된 자료를 보면 공급망 전략에서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 공급망 전략이 아초와 조비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어떻게 다른가요?
조비 에비에이션은 핵심 부품들, 예를 들어 배터리팩, 전기 모터, 비행 제어 시스템 같은 것들을 상당 부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생산하는 이른바 수직 계열화 전략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수직 계열화요? 마치 테슬라처럼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려는 거군요. 네,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술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고 성능 최적화나 장기적인 비용 절감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죠. 초기 연구 개발과 생산 설비 구축에 막대한 투자 비용이 들어가고 개발 과정에서의 리스크도 모두 직접 감수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처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는 건가요? 네, 아처는 조비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개방형 협력 또는 아웃소싱에 가까운 전략입니다. 핵심 부품들을 직접 다 만들기보다는 이미 각 분야에서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검증받은 기존 항공우주 산업 또는 다른 산업의 전문 공급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부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아, 아처는 직접 만들기보다는 잘 만드는 회사들과 손을 잡는 전략이군요. 이를 들면 어떤 회사들과 협력하고 있나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글로벌 자동차 기업인 스텔란티스와의 협력입니다. 아처의 미드나이트 기체 동체를 스텔란티스가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죠. 스텔란티스는 지프, 푸조, 크라이슬러 등 수많은 브랜드를 거느린 자동차 대량 생산에 엄청난 노하우를 가진 회사잖아요. 네, 그렇죠. 스텔란티스. 아처는 이 스텔란티스의 대량 생산 경험과 효율적인 공정 관리 능력을 활용해서 향후 미드나잇 생산량을 늘리고 생산 비용을 절감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핵심 부품들도 허니웰이나 사프란 같은 항공 우주 분야의 최고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비는 수직 계열화로 기술 내재화와 통제를 추구하고 아처는 개방형 협력으로 검증된 파트너들의 역량을 활용해 속도와 안정성, 효율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확실히 다른 접근 방식입니다. 네, 각각 장단점이 있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차의 방식은 초기 투자 비용과 자체 개발 및 인증 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검증된 부품과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양산체제를 구축하고 상용화 시점을 앞당기려는 전략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속도와 안정성이 좀 더 방점을 찍은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속도와 안정성, 치열한 초기 시장 선점 경쟁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네요. 이런 파트너십 전략이 단순히 부품 공급망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겠죠? 아까 유나이티드 항공 이야기도 했었고요. 그렇습니다. 아처의 또 다른 핵심 차별화 전략은 바로 이 적극적인 파트너십 생태계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사오는 것을 넘어서 사업 전단에 걸쳐 다양한 분야의 강력한 파트너들과 손을 잡고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이 매우 활발합니다. 파트너십 생태계 구축. 유나이티드 항공, 스텔란티스 외에 또 어떤 파트너들이 있나요? 최근 행보를 보면 정말 글로벌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대한항공과 독점 파트너십을 맺고 2026년까지 한국에서 UAM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죠. 대한항공과요? 와, 한국 시장 진출에도 굉장히 적극적이네요. 네, 대한항공이 가진 국내 항공 운송 인프라와 운영 노하우, 브랜드 파워 등을 활용하려는 전략이겠죠. 또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투자청 ADI와 협력해서 아부다비의 엔지니어링 및 제조 시설을 설립하고 지역 허브를 구축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중동까지요? 정말 전 세계를 무대로 뛰고 있네요. 네, 그리고 미국 내에서도 주요 도시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LA에서는 LA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위원회 LASEC와 파트너십을 맺고 LA 지역 내 주요 경기장이나 엔터테인먼트 장소들을 연결하는 UAM 노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LA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위원회, 이건 좀 의외의 파트너인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리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이벤트가 열리는 경기장이나 공연장은 특정 시간대에 엄청난 교통 수요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곳들을 중심으로 초기 노선을 개발하면 사업성을 확보하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UAM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알리는 마케팅 효과도 클 거고요. 아, 그렇군요. 수요가 확실한 곳부터 공략한다. 전략적이네요. 유나이티드 항공 상업 노선 개발, 스텔란티스 대량 생산, 대한항공 한국 시장, 아부다비 중동 시장, LA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위원회 특화 노선.
정말 다각도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촘촘하게 구축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자금 조달을 위한 파트너십이 아니라 각 파트너가 가진 강점을 활용해서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노선 개발, 생산, 마케팅 등 실질적인 시너지를 창출하려는 매우 전략적인 움직임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이야기했던 릴리움 특허 인수를 통한 지적 재산권 IP 강화까지 더하면 아처의 차별화 전략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째, 검증된 파트너들과 협력하는 효율적인 공급망 전략. 둘째, 사업 전반에 걸친 광범위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 생태계 구축. 셋째, 핵심 기술 특허 확보를 통한 지적 재산권 강화. 네, 아주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전략이 서로 맞물리면서 아처만의 경쟁력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처의 기술력, 규제 현황, 재무 상태, 성장 잠재력, 그리고 경쟁 환경과 차별화 전략까지 긍정적인 측면들을 중심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들어보면 정말 미래가 밝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겠죠. 이제는 아처가 직면하고 있는 리스크 요인들과 앞으로 넘어야 할 과제들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짚어볼 시간입니다. 장밋빛 전망만 듣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니까요. 물론입니다.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따르고 특히 아차와 같은 혁신 기술 기업은 그 위험성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반드시 리스크 요인들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장 큰 허들, 가장 주의 깊게 봐야 할 리스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있겠지만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는 역시 앞서 잠깐 언급했던 미드나이트 기체 자체에 대한 최종 형식 인증 획득의 불확실성입니다. 형식 인증. 아까 파트 135 같은 운영 인증과는 다른 거라고 하셨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파트 135, 145, 141 같은 인증은 아처라는 회사가 항공 운송 사업을 하고 정비를 하고 조종사를 훈련시킬 자격과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형식 인증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아처가 만든 미드나이트라는 항공기 모델 자체가 FAA가 정한 엄격한 안전 기준과 성능 요구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절차입니다. 아, 그러니까 비행기 자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국가가 공인해 주는 거군요. 이게 없으면 당연히 사람을 태우고 날 수 없겠네요. 정확합니다. 형식 인증을 받지 못하면 상업 운항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eVTOL이라는 것이 기존의 비행기나 헬리콥터와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FAA조차도 eVTOL에 대한 구체적인 인증 기준과 절차를 아직 완전히 확립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기준 자체가 아직 만들어지는 중이라고요? 그럼 인증 과정이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전례가 거의 없는 과정이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나 규제적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항상 존재합니다. FAA 입장에서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고 보수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아처를 포함한 많은 eVTOL 기업들이 제시하는 상업화 목표 시점이 다소 낙관적일 수 있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형식 인증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로 지연이 발생하거나 최악의 경우 인증에 실패할 수도 있다. 이건 정말 아처의 모든 상업화 계획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리스크 요인이네요. 네, 맞습니다. 아처가 아무리 운용 준비를 잘하고 파트너십을 잘 구축해도 정작 날릴 비행기 자체의 안전성을 공인받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요. 이 형식 인증 획득 여부와 그 시점이 아처의 단기 및 중기적인 성패를 가릴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식 인증의 불확실성, 정말 큰 리스크네요. 이외에 또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아처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인프라 구축 문제가 또 다른 큰 과제입니다. eVTOL이 도시만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려면 단순히 비행기만 있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이착륙할 장소도 필요하고 충전시설도 있어야 하고. 맞습니다. 전용 이착륙장인 버티포트를 도심 곳곳에 건설해야 하고요. eVTOL을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고용량 충전 설비도 충분히 갖춰져야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eVTOL들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도록 새로운 개념의 항공교통 관리 시스템, 즉 UTM, UAM 트래픽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개발되고 구축되어야 합니다. 버티포트, 충전소, 새로운 관제 시스템.
이건 정말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서는 문제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초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항 운영주체, 전력회사, 통신회사 등 정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막대한 투자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과연 UAM 상용화 시점에 맞춰서 이 모든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부분입니다.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면 당연히 서비스 확장에도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고요. 인프라 문제, 이것도 정말 만만치 않은 과제군요. 또 다른 리스크는 없을까요? 예를 들면 사람들 인식 같은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사회적 수용성, social acceptance 확보 문제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고 인프라가 깔려도 일반 대중들이 이 새로운 교통수단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수용성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음 문제입니다. 아초의 미드나이트가 저소음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도심 상공을 수많은 EVTOL들이 날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소음 공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우려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특히 초기 운항 단계에서 만약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UAM 산업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소음, 안전, 정말 민감한 문제들이네요. 사람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UAM이 우리 일상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합될 수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군요. 네, 기술 개발이나 사업 확장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입니다. 규제 당국뿐만 아니라 일반 대중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 그리고 무엇보다도 초기 운항에서의 완벽한 안전 기록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형식 인증 불확실성, 인프라 구축 문제, 사회적 수용성 확보 문제, 정말 아처가 넘어야 할 산들이 많네요. 마지막으로 시장의 시각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도 하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바로 공매도 비율인데요. 자료에 따르면 아처 주질의 공매도 비율이 24%가 넘는다고 하던데 이건 상당히 높은 수치 아닌가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24%가 넘는 공매도 비율은 분명히 높은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 공매도 비율이 10%만 넘어도 높다고 평가하는데 20%를 훌쩍 넘는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서 아처의 주가 하락 가능성을 높게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걸까요? 공매도 투자자들은 주로 기업의 펀더멘털이나 미래 전망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주식을 빌려서 파는 전략을 사용하죠. 아처의 경우 앞서 우리가 논의했던 여러 리스크 요인들, 즉 형식 인증 지연 가능성, 상업화까지의 불확실성, 막대한 인프라 투자 필요성, 치열한 경쟁 환경, 그리고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재무 상태 등을 근거로 현재 주가가 고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거나 향후 사업 실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물론 공매도 세력의 예측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 높은 공매도 비율은 아처의 사업 실현 가능성과 현재 가치 평가에 대한 시장의 상당한 경계심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아처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리스크 시그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형식 인증 불확실성, 인프라 및 사회적 수용성 문제, 그리고 높은 공매도 비율까지 아처 에비에이션이 가야 할 길이 결코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점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서 아처 에비에이션의 현재 위치와 미래 전망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내려보겠습니다. 네,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아처 에비에이션은 정말 전형적인 고위험 고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워드 투자 대상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좀 더 풀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한편으로는 UAM이라는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미래교통혁명 시장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는 선두주자 중 하나로서 엄청난 성장 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겁니다. FAA 운영 관련 인증에서의 꾸준한 진척 상황, 미드나이트로 대표되는 경쟁력 있는 기체 기술, 그리고 유나이티드 항공, 스텔란티스, 대한항공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강력하고 전략적인 파트너십 네트워크는 분명 아처의 밝은 미래를 기대하게 만드는 강력한 긍정적인 신호들입니다. 네, 분명 매력적인 부분들이 많죠. 하지만 고위험이라는 측면도 강조하셨는데요. 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방금 우리가 자세히 짚어봤듯이 상업화의 가장 큰 관문인 형식 인증이라는 결정적인 허들이 아직 남아있고 그 과정의 불확실성이 매우 큽니다.
또한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인프라 구축 문제와 소음, 안전 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확보라는 과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아직 수익을 내지 못하는 재무 상태와 시장의 의구심을 반영하는 높은 공매도 비율 등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 요인들도 분명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성공했을 때의 보상은 엄청나겠지만 그 과정에 놓인 위험과 불확실성 또한 매우 크다. 기회와 위험이 아주 명확하게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아처 에비에이션에 대한 투자나 평가를 할 때는 단기적인 주가 변동이나 뉴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훨씬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UAM이라는 산업 전체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성을 믿는지, 그리고 그 거대한 시장 안에서 아처가 현재 가진 경쟁 우위와 앞으로 극복해야 할 리스크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신중한 판단? 앞으로 어떤 점들을 계속 주목해서 봐야 할까요? 앞으로 몇 년간 아처의 기업 가치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분수령은 역시 미드나이트 기체의 최종 형식 인증 획득 여부와 그 시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형식 인증 이후 초기 상업 운항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시작하고 확장해 나가는지가 그 다음으로 중요하겠죠. 이 과정들을 면밀히 짚춰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식 인증과 초기 상업 운항의 성공 여부, 알겠습니다. 이 분석을 들으시는 당신께는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여러 포인트들 중에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게 다가오셨나요? 아처가 가진 혁신적인 기술력일까요? 아니면 유나이티드나 스텔란티스 같은 강력한 파트너십일까요? 혹은 아직 남아있는 형식 인증이라는 규제 문제나 인프라 구축, 사회적 수용성 같은 과제들, 또는 재무적인 리스크일까요? 아마 각자의 투자 철학이나 관점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답은 없겠죠. 각자의 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아처 에비에이션이라는 기업과 UAM 산업을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는 제공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아처 에비에이션이라는 창을 통해 UAM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가능성과 현실적인 과제들을 함께 탐색해봤습니다. 네, 저도 아주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아처나 조비 같은 기업들이 이 어려운 형식 인증 과정을 모두 통과하고 성공적으로 도심 하늘에 상업 운항을 시작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단순히 교통수단이 하나 더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예상치 못한 사회경제적인 변화는 없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어떤 변화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도시의 공간 구조 자체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은 지하철역이나 도로 접근성이 좋은 곳이 중심지지만 미래에는 버티포트 접근성이 중요해질 수도 있고요. 또 건물의 용도, 특히 옥상 공간의 활용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죠. 심지어는 도시 내 부동산 가치 분포에도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흥미로운 상상이네요. 교통혁명이 도시 구조와 라이프스타일, 더 나아가 자산 가치까지 변화시키는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실현되기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아처 같은 기업들은 단순히 비행기를 만들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들의 기술이 가져올 이러한 광범위한 미래 변화까지도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 아니면 아직은 당장의 기술 개발과 인증, 상업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당신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생각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형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